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호의 추억팔이, 코피 때문에 무서웠던 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코피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도하게 과로하게 일해서 코피가 쏟으셨습니까? 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아니면 열정적으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밤새 일한 것 때문에 코피가 나셨습니까? 때로는 장난스레 코를 청소한답시고 손가락으로 코를 파시다가 코피를 나셨습니까? 저는 커피 때문에 진짜 무서웠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좀 하다가 편의점 일을 잠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당시, 다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히 한두 달 정도 집에서 놀고 먹기가 좀 뭐할 그럴 당시였는데, 그때 여동생이 한창 살을 뺀다고 줄넘기를 들고 항상 집 앞마당에서 줄넘기를 항상 100개씩 하고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저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근처 인근 언덕바지에 있는 초등학교 모교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안까지는 개방을 해놓으니까, 특히 거기는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을 빙글빙글 운동장을 원을 그리면서 돈다든지, 아니면 제 여동생처럼 운동기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뭐 제 여동생처럼 출렁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대로, 특히나 제가 집을 나가진 않고 맨날 놀고 먹고 하니까 백수가 된 상황이었군요, 그때도. 그러니까 또 예전처럼 또 살만 드륵드륵 쪄가지고 배만 팅팅 나올까봐 어머니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국민학교에 가서 늦은 저녁 사람들은 운동장을 돌고 있었죠. 여동생은 어김없이 줄넘기 100개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의자 벤치에 앉아서 동생의 줄넘기 이걸 몇 개 했는지 숫자를 입으로 세아리고 있었죠. 근데 저도 왠지 모르게 운동을 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동생은 또 줄넘기 100개 진짜 하고 나면은 운동장을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빠른 걸음을 걷다가 나중엔 뛰다가 또 빠른 걸음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운동이 되냐 이러면서 저는 느닷없이 막 급하게 막 뺑뺑뺑 돌았죠. 남들 천천히 뛰는 것처럼 해서 보폭을 짧게 해서 뛰고 있었는데, 저는 막 무슨 100m 하는 사람 마냥 막 허겁지겁 뛰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달리기 진짜 못합니다. 100m도 한 몇십 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13초, 15초는 안 되더라도 되게 못하는 달리기를 하는 남자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는 땀을 흠뻑 흘려서 온몸이 다 젖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앞 놀이터에, 학교에 그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날 수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 마감 학교 시간 이후에는 수도를 못 쓰기로 잠가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땀 막 뻘뻘 나지, 막 더워서 목도 타지,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나오면은 밑에 길로 해서 그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 물 밑에서 이렇게 쫄쫄쫄 올라오는 거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일단 세수를 하고요. 물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여동생은 반대편 쪽, 저는 또 한 반대편 쪽에서 물을 마시면서 있었죠. 그리고 여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나온 김에 저기 저 산 정상 위까지 올라가서 정자에 가서 좀 경치나 풍경을 좀 보고 오자 이랬습니다. 근데 물맛이 이상한 겁니다. 물 한 번만 더 먹자 하고 물 먹는데 물맛에서 녹슨 샘물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죠. 야, 너 물 먹지 마. 야, 물에서 막 녹물인가? 샘물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래돼서 그런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희는 전혀 그런 맛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일단 빨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부추기면서 그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 가로등 밀빛 아래로 딱 가고 있을 당시에, 제가 얼굴 닦은 물방울들을 옷깃에서 훑게 닦고 걸어가려 할 때쯤에 제 여동생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밝은 가로등 불빛 앞에 다가갈 때 저 여동생이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코피가 났었던 겁니다. 코피가. 와, 동생이 오빠 코하고 입에서 주변에서 피가 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코피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코피가 난다고? 그랬더니 동생 하는 말이, 오빠
너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서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그런가? 오빠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코피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가 정확히 저희가 7시 딱 대기 달 때쯤에 나와서 간 거라서 그래도 1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코피 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고개를 제쳐야 된다, 아니면은 코에다 휴지를 박아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른 목을 젖히시면요 코피가 귀로 들어가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피 그 씁쓸한 그 코피를 먹게 되니까 그것도 좀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는 휴지로 코를 막으면요 코에 오히려 점막에 오히려 상처를 줘가지고 코를 많이 아프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KBS 이태리 TV에서 긴구조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살 피가 나면은 코뼈하고 중간에 있는 코뼈하고 코 살 사이를 눌러셔서 지혈을 하셔서 한 2분 3분 정도 그 누르고 있으면 코피가 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동생하고 코피 멀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죠. 그래도 그 놀이터 근처에 있는 그 화장실 가서요 휴지 조금 뜯어다가 코를 막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나가서 간만에 운동했다가 피 본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KBS 이태리에서 긴급구조 예방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근데 그날 좀 제가 소름이 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당시 주제가 뭐였냐면은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음날 근육이 녹아서 사망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뭔 개소리야, 뭐지?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생전 한번 운동 안 하고 생활을 안 된 게 보통 평상시 때 지내다가 그날 하루는 느닷없이 운동을 막 극심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처럼 코피가 났고, 그 다음날 다리에 경련과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병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운동하면서 코피가 첫 증상으로 코피가 흘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근육이 땡기면서 고통을 수반했고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거나 사건 사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날의 운동에 대한 녹슨 샘물 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매일매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심지어 집 근처 반경 몇 미터 아니라도 걷는 연습을 해서요 마실 나갔다 셈치고 몇 번 걸으십시오. 저는 솔직히 집에서 은행 가는 길만 해도 10분, 아니면 동생네 집 가는데도 한 10분 대략 걸리는데도 항상 될 수 있으면 걷는 걸 좀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도 가끔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신년 새해가 다가와 해돋이 하려고 할 때쯤에 어머니가 운동을 하고 가시는 새벽 그 운동길 걸어서 산자락에 올라서 그 정자 앞에서 진짜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해돋이 보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는데요. 진짜 산 문턱 올라갈 때 특히 언덕까지가 숨이 턱까지 찹니다. 그럴 때 가끔 이때 당시에 그 근육이 녹는 병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솔직히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피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은 이건 제 후일담이지만 예전에 코피가 한번 나면은 도대체 코피가 얼마나 나길래 코피를 항상 나면 막아야 되고 그러는 걸까? 한번 나온 데까지 받아볼까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양손 두 손을 모아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코피 나올 때 코피를 받아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좌식으로 앉아있을 때, 아빠 다리 하고 앉아있을 때 코피가 해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나오다 멈추겠는데 세상에 웬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진짜 두 손 양손 한가득 진짜 피가 쏟아져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이거 거기 가서 버리고 빨리 코를 닦아야겠다 이런 생각 일어나다가 순간 발을 헛디뎌서
두 손에 받았던 그 코피를 윗돌이 옷에다 싹 다 헉 부어가지고 커피를 막 쏟아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날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친구들 놀다가 들어와서요, 제 꼬라지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방 안 전체랑 제 옷이랑 막 다 피 범벅이었으니까 그날 엄마한테 진짜 직살나게 막 빗자루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리고 그 피 묻은 옷 버렸죠. 피 묻은 옷은 잘 빠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괜히 안 하고 몸 썩혀놓고 이렇게 몸에 방치하고 계시다가요, 갑작스레 느닷없이 너무 격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하면은 근육이 녹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도 봤고요. 뭐 이게 내피셜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KBS 이태리 TV에서 했던 긴급구조 예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김종국하고 어떤 여자 아나운서 같이 사회 보던 건데, 퀴즈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맞추는 그런 예고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운동 부족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끔 이렇게 여동생네 집 가거나 아니면 로또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은행 가는 길, 때로는 신년 새해가 다가올 때쯤 해돋이를 보러 어머니가 운동하러 가신다는 그 산자락을 올라서기도 하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야부리를 털면서 운동 아닌 입운동을 하고 있죠. 혹은 누가 그러던데,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요, 뭐 지방질을 태워서 이렇게, 지방질이 아니라 단백질이 빠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것도 운동 아닌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말 따라 막 만화처럼 한쪽 오른팔에 막 근육질을 형성된 건 아니고요. 자기 일을 하시더라도 오른쪽으로도 하고 왼쪽으로도 하십시오. 끝에 가서 결국 18금을 좀 말하게 됐지만, 여러분, 갑작스럽게 만약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헬스장 가서 살 뺀다 합시고 느닷없이 무조건 러닝머신 올라가서 무조건 뛰고 달리고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성공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98kg에서 45 만들 때까지 저는 진짜 극한 일을 했지만, 그때 여러분, 살 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운동으로 다 빼는 게 아니라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폭식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야식 하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시고 운동을 일주일을 부지런히 진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하루는 상체 운동, 하체는 하체 운동 하시고, 러닝머신도 하시더라도 딱 1시간 기준으로 처음엔 걷고, 그 다음에 빠르게 걷고, 그 다음에 뛰기, 그 다음에 다시 빠른 걸음, 그리고 느린 걸음 해가지고 정확히 딱 1시간 기준을 코스를 맞추셔서 하시면은 첫 달이나 2, 3개월은 1kg, 2kg, 1kg, 2kg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쪘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운동 키로수를 몸무게 재는 걸 재지 마시고요, 3개월 이후부터 똑같이 부지런히 그렇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식생활을 조절하셔서 적당량 먹고 평상시 먹던 대로 그렇게 드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요, 살도 잘 빠지고 몸의 건강도 찾으실 겁니다. 뭐 운동도 잘 안하고 운동 부족인 제가 이런 말 주저하게 뭐하지만요, 최근에 여동생네 가서 여동생한테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동생이 제가 옛날에 겪었었던 추억팔이 아닌 추억팔이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무리하게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코피 쏟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갑자기 추억 아닌 추억을 저한테 곱씹어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점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이 아닌 지방도 안 생겨서 피부접이 상접이 된다 그러니까요,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해주시고,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부지런히 뛰거나 걷거나 하는 운동을 해서요, 몸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대 코피가 난다 해서 휴지로 맞거나 고개를 젖히지 마시고요, 코뼈와 중간뼈와 그 아래 있는 그 살 사이를 지혈을 2, 3번만 해주시면 코피는 먹고요. 참고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셔서 코피가 나셨다면 좀 자제하시고 며칠 좀 휴식을 취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윤회의 추억팔이, 코피 때문에 무서웠던 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